그날 아침 서울의 강남대로에 일어난 혼란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빗방울이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흐린 화요일 아침, 버스는 승객들을 흔들며 도로를 따라 덜컹거리며 나아갔다. 뒷좌석에서는 한 소년이 주의 깊은 눈으로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12살의 민호는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헝클어진 곱슬머리를 가진 왜소한 체구의 소년이었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가 새벽에 준비한 레몬과 민트향이 나는 물병이 담긴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는 그들이 살고 있는 반지하 창틀에서 자란 민트와 레몬으로 이 특별한 물을 만들었다. 이 물병을 팔아야만 동생들의 우유와 빵을 살 수 있었다. 가난한 구로구의 집에서 동생들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는 매일 학교를 마치면 몇 시간 동안 버스와 지하철에서 이 물병을 팔아야 했다. 그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어머니를 돕기 위해 그는 불평 없이 해냈다. 오늘도 그는 학교 가방을 메고 물병이 담긴 작은 가방을 들고 버스에 올랐다. 목표는 간단했다. 최대한 많은 물병을 팔고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나 오늘은 다른 날과는 달랐다. 그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이날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버스 안에는 항상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학생들, 직장인들, 노인들. 그러나 민호의 관심을 끈 것은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예약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스위스제 시계는 버스의 흔들림에도 반짝였다. 비 오는 날씨에도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으며 주변의 모든 불순물을 임상적인 경멸로 바라보는 것 같았다. 강준호, 한국 최대 투자회사 중 하나인 준호캐피탈의 상속자였다. 그의 고급 세단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다. 그는 금융 중심지에서 중요한 회의에 늦고 있었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둘러싸인 매 순간이 개인적인 도발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몇 달 동안 연습했던 문구를 마음속으로 되뇌며 좁은 통로를 따라 걸었다. 그는 이 경로의 모든 덜컹거림을 아는 사람처럼 능숙하게 움직였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레몬과 민트 향이 나는 시원한 물이에요. 1,000원이면 됩니다. 그는 공손하게 중얼거리며 물병을 내밀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경멸의 불균형적인 폭발이었다.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여기가 시장이라도 되나? 강준호는 갑자기 일어나며 소리쳤다. 소년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고 버스의 반쯤 열린 창문 쪽으로 밀쳤다. 민호는 도로 위로 떨어졌고 물병들은 그의 주변에서 산산조각났다. 버스 안에서는 침묵이 공범자였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아무도 반응할 용기가 없었다. 한 노인이 분노의 외침으로 무관심을 깨뜨릴 때까지. 교통은 멈췄다. 사람들은 바닥에 누워있는 소년 주위로 모여들었다. 휴대폰 카메라가 올라갔다. 몇 분 안에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했다. 강준호는 여전히 서서 넥타이를 정리하며 운전석에 계속 가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누군가가 경찰을 불렀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도시의 혼돈 속에서 하얀 말 한 마리가 대로를 따라 짙어지는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 그 장면은 초현실적이었다. 순백색 털과 꿰뚫는 듯한 파란 눈을 가진 동물이 경적과 외침을 무시하며 놀라운 침착함으로 소년을 향해 걸어갔다. 마른 소년 옆에 멈춰 앞다리를 구부리고 거의 경외하는 듯한 몸짓으로 주둥이로 소년을 터치하여 그가 일어나도록 도왔다. 서울에서 이런 환경에서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십 명의 목격자들 앞에서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 민호는 놀랐지만 마치 다른 삶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동물을 쓰다듬었다. 그 이미지는 기록적인 시간 내에 전국을 휩쓸었다. 다음 날 서울의 모든 뉴스는 강남대로의 기적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다.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토론이 격렬해졌고 소년은 신원이 확인되었다. 민호는 어머니와 2명의 동생들과 함께 반지하방에 살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 윤미경은 과부로 세 자녀를 청소부로 일하며 간신히 부양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은 즉시 가족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한편 강준호는 그의 재산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최악의 악몽에 직면했다. 대중의 판단. 그는 부인하려 했고 변명하려 했다. 스트레스를 받았고 혼란의 순간에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디오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계약은 파기되고 파트너십은 해체되었다. 재앙을 막기 위해 그의 보좌관들은 새 출발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이니셔티브로 신중하게 연출된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었다. 강준호는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수십억 원의 기부를 약속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너무 늦었다. 그날 밤 민호는 새로운 아파트의 창문에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가족은 비영리 단체의 도움으로 반지하 방에서 나와 편안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갑자기 그의 어머니가 그의 방에 들어왔다. 민호야, 괜찮니?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네, 엄마, 그냥 생각 중이에요. 그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했어요. 미경은 아들 옆에 앉았다. 네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게 행동했는지. 그녀는 어깨를 떨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안전해. 그리고 그 말 아직도 믿을 수 없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마치 제가 그 말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도 익숙했어요. 그는 잠시 멈추고 생각했다. 엄마, 할아버지가 말농장에서 일하셨다고 하셨죠. 미경의 눈이 커졌다. 그랬지. 하지만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내가 너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알았어요. 미경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들을 안아주었다. 이제 자야 해. 내일은 새 학교에 가는 첫날이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가 방을 나간 후에도 창가로 돌아갔다. 멀리서 그는 하얀 형체가 밤의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그의 상상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아마도 아닐지도. 강준호는 그의 펜트하우스 아파트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여전히 그를 비난하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었다. 그는 리모컨을 집어 화면을 끄려고 했지만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화면에 나온 소년의 얼굴, 민호. 갑자기 그는 그 얼굴이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그 소년을 만난 적이 없었다. 버스에서의 짧은 만남을 제외하고는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피로가 그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강준호는 오래된 앨범을 찾아 책장으로 향했다. 그의 아버지에 관한 것들, 회사의 초기 시절. 그는 수년 동안 그것들을 보지 않았다. 그는 오래된 가죽 앨범을 꺼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수십 년 전의 사진. 그의 아버지가 작은 농장 앞에 서 있고 그 옆에는 놀랍도록 익숙한 얼굴을 한 젊은 남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하얀 말이 서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윤재호와 함께 우리의 새로운 사업 파트너 1990. 강준호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윤재호, 윤미경의 남편, 민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 그리고 불현듯 오래된 이야기의 파편들이 그의 마음에 밀려들었다. 그의 아버지가 말했던 배신, 그들이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던 파트너, 갑자기 사라진 자금.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하얀 말에 이미지가 그의 마음에 새겨졌다. 마치 과거로부터의 메시지처럼. 그리고 그는 갑자기 알았다. 그는 진실을 발견해야 했다. 그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새로운 학교에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그는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고급 사립학교였다. 비영리 단체의 도움으로 그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새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서 그는 자신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것을 느꼈다. 단 하루 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희망의 빛이 있었다. 잘 잤니, 민호야?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밥과 국을 내밀며 물었다. 네, 엄마, 정말 좋은 침대예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앉았다. 동생들은 이미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도 새로운 학교에 갈 예정이었다. 그들은 버스 사고와 그 후의 혼란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새집과 장난감에 대해서는 기뻐했다. 미경은 아들 옆에 앉았다. 오늘 비영리 단체에서 면접이 있어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리야.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집을 청소하지 않아도 될지도 몰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어머니는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항상 열심히 일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떠난 후 그녀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두 개의 청소 일을 하면서도 항상 자녀들을 위한 시간을 찾았다. 그녀는 강한 여성이었고 민호는 그녀를 자랑스러워했다. 아침 식사 후 그들은 새 학교로 향했다. 비영리 단체에서 보낸 운전사가 그들을 태우러 왔다. 차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여전히 어제의 사건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 하얀 말은 어디서 왔을까? 왜 그를 도왔을까? 그리고 그 말을 본 순간 느꼈던 그 이상한 친밀감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을 더듬었다. 아버지와 함께 마을 농장을 방문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그의 아버지는 민호가 4살 때 그들을 떠났고 그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도시에 살았다. 적어도 그가 기억하는 한에서는. 학교에 도착하자 민호는 즉시 주목을 받았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 알고 있었다. 버스에서 밀려난 소년, 하얀, 말의 소년. 어떤 학생들은 수줍게 그를 쳐다봤고 다른 학생들은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말이 정말로 나타났어? 네가 말과 얘기할 수 있어? 너 특별한 능력 같은 거 있어? 민호는 이 모든 관심이 불편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소년이었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가 원한 것은 그저 공부하고 어머니를 돕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유명인이 되어버렸다. 학교 상담 교사인 김 선생님이 그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친절한 미소를 지닌 중년 여성이었다. 민호야, 어떻게 지내니?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 기자들, 텔레비전 프로듀서들, 심지어 책 출판사들도. 하지만 너는 아직 어리고 우리는 너를 보호하고 싶어. 그녀는 진지하게 말했다. 너는 그저 학교 생활에 집중하면 돼. 나머지는 어른들이 처리할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고마웠다. 김 선생님은 그에게 학교 일정표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음악 시간에는 특별히 너를 위한 것이 있어. 나에게 네가 음악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어. 민호의 눈이 밝아졌다. 그는 항상 음악을 좋아했다. 그들이 살았던 반지에서도 그는 중고 기타를 가지고 있었고 유튜브 비디오를 통해 독학으로 배웠다. 음악은 그의 탈출구였다. 감사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날 오후 음악 시간에 민호는 학교의 훌륭한 음악실에 압도되었다. 피아노, 기타, 드럼, 그리고 그가 이름도 모르는 다른 악기들까지. 음악 교사인 박 선생님은 그에게 기타를 건네주었다. 한번 쳐볼래? 민호는 주저하다가 기타를 받아들었다. 그는 독학으로 배운 간단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다. 그의 연주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마치 그의 영혼이 음악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박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어디서 배웠니? 그녀는 물었다. 독학이에요. 민호는 수줍게 대답했다. 너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발전시켜야 해. 그날 밤 민호는 그의 새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기타를 연주했다. 그는 불현듯 떠오른 멜로디를 따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이었지만 어떻게든 그의 손가락이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다. 그 곡은 하얀 말에 관한 것이었다. 자유와 희망, 그리고 잊혀진 약속에 관한 노래. 그는 가사를 만들어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했고 방을 가득 채웠다. 그가 알지 못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문 밖에 서서 듣고 있었다는 것이다. 미경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멜로디. 그녀는 그것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이 그들을 떠나기 전에 자주 부르던 노래였다. 하지만 민호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을까? 그는 너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떠났다. 그는 기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미경은 조용히 그녀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그 안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찾았다. 그녀의 남편 윤재호,
그리고 그의 사업 파트너였던 남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하얀 말, 그녀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했다. 때가 되었다. 그녀는 민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한편 서울의 다른 편에서 강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다. 회사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투자자들은 철수하고 있었고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 그의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준호 회장님, 윤재호 씨에 관한 파일을 찾아봤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폴더를 그에게 건넸다. 강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폴더를 열었다. 거기에는 그의 아버지와 윤재호 사이의 계약서가 있었다. 1990년 그들은 말농장에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사업은 처음에는 성공적이었지만 몇 년 후 문제가 생겼다. 윤재호는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강준호의 아버지는 그를 고소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갑자기 기각되었다. 윤재호는 사라졌고 말농장은 강준호의 가족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강준호의 아버지는 말농장을 매각하고 부동산 개발로 방향을 바꿨다. 그것이 준호 캐피탈의 시작이었다. 강준호는 파일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아버지는 윤재호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단지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았다. 왜 그의 아버지는 갑자기 말농장을 팔았을까? 왜 그 사건은 기각되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윤재호는 어디로 갔을까? 강준호는 자신의 비서를 불렀다. 윤재호의 가족을 찾아봐. 그의 아내, 자녀들, 누구든지, 그리고 그 말 농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져와. 누가 그것을 샀는지,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는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소년, 민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원해. 그의 출생 증명서, 학교 기록, 모든 것을.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다. 강준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갑자기 그 하얀 말이 어디선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루가 지나고 강준호의 비서는 그가 요청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다. 준호 회장님, 말농장은 1995년에 외국 투자자에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그곳은 폐쇄되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건넸다. 그리고 윤재호 씨에 대해서는 그는 1997년에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가족은? 그의 아내 윤미경 씨는 세 자녀를 혼자 키웠습니다. 그들은 구로구에 반지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저했다. 말씀하세요. 강준호가 재촉했다. 윤미경 씨의 맏아들은 민호입니다. 버스에서 밀려난 그 소년이요. 강준호는 이미 그것을 예상했지만 확인을 받으니 그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는 윤재호의 아들을 버스에서 밀어버렸다. 그의 아버지의 옛 파트너의 아들을. 그리고 그 하얀 말. 그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말농장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없나요? 특히 하얀 말에 관한. 그의 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그 기록들은 너무 오래되었고 많은 것들이 분실되었습니다. 강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의 아버지와 윤재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하얀 말이 갑자기 나타난 이유.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직접 윤미경을 만나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학교에 가기 전에 거실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그의 어머니와 강준호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민호야, 그의 어머니가 불렀다. 이리 와서 앉으렴. 우리는 너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 민호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강준호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그를 버스에서 밀어버린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겸손하고 심지어 두려워 보였다. 민호야, 강준호가 말했다. 나는 내게 사과하러 왔어. 내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오늘 나는 단지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야. 그는 미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네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말하러 왔어. 민호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는 질문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 이 남자가 그의 아버지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그들을 떠났다. 그것이 그가 항상 알고 있던 모든 것이었다. 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민호야, 나는 내게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어. 내 아버지에 대해서.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슬픔이 있었다. 네 아버지는 단순히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야. 그는
사라졌어.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사라졌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강준호가 설명을 이어받았다. 내 아버지 윤재와 내 아버지는 사업 파트너였어. 그들은 함께 마을 농장을 운영했지. 처음에는 잘 되었어. 하지만 어느 날 돈이 사라졌어. 내 아버지는 네 아버지가 그것을 가져갔다고 생각했어. 미경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 재호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 그녀는 강준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고소했고 우리 삶은 무너졌어. 재호는 직장을 잃었고 우리는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어. 그는 진실을 증명하려고 필사적이었어. 강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때 그가 사라졌어. 그는 미경을 바라보았다. 내 아버지는 항상 네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말했어.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해. 민호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그 하얀 말은요? 그의 질문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미경과 강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미경이 말했다. 농장에는 특별한 말이 한 말이 있었어. 백마라고 불렸지. 네 아버지가 특별히 아끼던 말이었어. 그 말은 특별했어.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 네 아버지는 그 말이 마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지. 그는 항상 백마는 진실을 본다고 말했어. 강준호가 덧붙였다. 그 농장이 내 아버지에게 넘어갔을 때 그 말은 사라졌어. 아무도 그것을 다시 보지 못했어.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경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민회에게 건넸다. 이것을 봐. 민호는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아버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하얀 말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린 민호도 그 사진 속에 있었다. 그는 아마도 3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는 말의 목을 감싸고 있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기억나지 않아요. 민호는 속삭였다. 너는 너무 어렸어. 미경이 말했다. 하지만 너와 백마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어. 네 아버지는 그 말이 너를 항상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어. 강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버스에서 그 말이 나타났을 때 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나는 그것이 메시지라고 생각해. 네 아버지로부터의 메시지.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호야, 나는 항상 네 아버지가 우리를 떠났다고 말했어. 그가 우리를 버렸다고. 하지만 진실은 그는 돌아오려고 했어. 그날 밤 그가 사라지기 전에 그는 나에게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말했어. 그는 진실을 증명할 증거를 찾았다고 했어. 하지만 그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어. 강준호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의 아버지가 윤재회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윤재호의 아들을 해쳤다. 마치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았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는 진지하게 물었다. 나는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요. 미경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당신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신가요? 강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3년 전에 없으셨어요. 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렇다면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 아버지의 옛 서류들을 찾는 것이에요. 그는 분명 무언가를 남겼을 거예요. 일기, 편지, 무엇이든지.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찾아볼게요. 약속합니다. 민호는 여전히 충격 속에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라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하얀 말, 백마는 그와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다. 이것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그 말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는 물었다. 미경과 강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르겠어, 민호야. 미경이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지금 나타났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일 거야. 강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가봐야 해. 하지만 곧 돌아올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찾든 너희에게 알려줄게. 그는 미경을 바라보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 씨. 내 아버지가 당신의 남편에게 무슨 짓을 했든 그리고 내가 민호에게 무슨 짓을 했든 내가 바로잡을게요. 그가 떠난 후 민호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정말 아빠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미경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모르겠어, 민호야. 오랜 시간이 지났어.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야. 그날 밤 민호는 자신의 방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그 익숙한 멜로디를 찾았다. 이제 그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았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노래였다. 그가 백맥에 불러주던 노래. 어떻게 그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는 너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라졌다. 하지만 음악은 그곳에 있었다. 그의 손가락에, 그의 마음에. 마치 잠자고 있다가 깨어난 것처럼. 창밖에서 그는 잠시 하얀 형체가 거리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그의 상상이었을 것이다. 다음 날 민호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불운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풀어야 할 미스터리를 가진 소년이었다. 음악 시간에 그는 박 선생님에게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것은 놀라워, 민호야. 네가 이것을 작곡했니? 민호는 주저했다. 네. 하지만 멜로디는 제 아버지에게서 온 것 같아요. 그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박 선생님은 진지하게 들었다. 음악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 네 아버지의 노래가 네 안에 살아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야.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학교 축제가 다가오고 있어. 네가 이 노래를 공연하면 어떨까? 민호는 놀랐다. 공연이요? 저요? 그래. 박 선생님이 미소 지었다. 너에게는 재능이 있어. 그리고 이 노래는 특별해. 사람들은 그것을 들어야 해. 민호는 주저했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는 아버지의 노래를 세상과 공유하고 싶었다. 아마도 그것이 그를 아버지에게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강준호는 그의 아버지의 옛 사무실을 뒤지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없어진 후 강준호는 그곳을 거의 방문하지 않았다.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다. 그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파일을 검토하고 은밀한 공간을 찾았다. 그의 아버지는 비밀을 간직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책상 아래에 숨겨진 서랍.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편지들이 있었다. 강준호는 일기장을 열었다. 그것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 윤재호가 사라진 시기 바로 전이었다. 그는 읽기 시작했다. 윤재호가 돌아왔다. 그는 은행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내가 자금을 유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나는 그를 막아야 한다. 강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가 돈을 훔쳤다는 것인가? 윤재호가 아니라 그는 계속 읽었다. 나는 윤재호를 만나기로 했다. 말농장에서. 우리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의 가족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 끝났다. 윤재호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백마도 사라졌다. 그 저주받은 동물, 항상 나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강준호의 손이 떨렸다. 그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을까? 그는 정말로 윤재호를 해친 것일까? 그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편지들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은 사업 관련 서신이었다. 그러나 하나가 그의 눈에 띄었다. 그것은 봉인되지 않은 편지였고 윤미경에게 쓰여진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보내지지 않았다. 그는 편지를 열었다. 윤미경 씨께 당신의 남편이 사라진 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경찰이 그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당신이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는 기꺼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특히 민호를 위해서. 그 아이는 특별합니다. 백마가 그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농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민호는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저는 농장을 팔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강희수. 강준호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의 아버지는 윤미경과 아이들을 도우려 했지만 결코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농장을 팔고 그들을 잊었다. 하지만 왜? 그리고 무엇이 윤재회에게 일어났을까? 강준호는 그의 아버지가 그를 해쳤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계속 찾아보기로 결정했다. 그는 말농장의 위치를 알아냈다. 그것은 이제 버려진 상태였다. 어쩌면 그곳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 씨, 저는 제 아버지의 일기와 편지를 찾았습니다.
그것들은 불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을 농장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당신과 민호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미경은 잠시 침묵했다. 우리도 가겠습니다. 민회에게 그의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했다. 민호는 학교에서 돌아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흥분했다. 그는 마침내 그의 아버지가 일했던 곳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백마에 대한 더 많은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날 밤 민호는 다시 그 노래를 연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그는 이제 알았다. 그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메시지였다. 그의 아버지로부터의 메시지.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해독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준호는 그의 고급차로 미경과 민호를 데리러 왔다. 그들은 서울을 벗어나 시골로 향했다. 2시간의 여행 끝에 그들은 버려진 농장 앞에 도착했다. 녹슨 철문과 무너진 담장이 한때 번창했던 말농장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여기입니다. 강준호가 말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남편이 함께 일했던 곳입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문을 밀었다. 쉽게 열렸다. 농장 내부는 황폐했다. 마구간은 무너지고 들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옛 영광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민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그가 전에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그는 직감적으로 큰 마구간을 향해 걸어갔다. 저기예요. 그는 말했다. 백마가 있던 곳이에요. 미경과 강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따라갔다. 어떻게 알아? 미경이 물었다.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알아요. 마구간은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내부는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다. 하지만 민호의 눈은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바닥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달랐다. 그는 그곳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폈다. 여기 뭔가 있어요. 그는 헐거운 널빤지를 들어 올렸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다. 강준호와 미경은 그에게 다가갔다. 민호는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노트북과 USB 드라이브가 있었다. 그리고 노트북 위에는 메모가 있었다. 이것이 진실이다. 강희수가 돈을 훔쳤다는 증거. 그리고 백마의 비밀. 세 사람은 충격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빠의 필체예요. 미경이 말했다. 손이 떨리며. 강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민호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는 질문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 이 남자가 그의 아버지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그들을 떠났다. 그것이 그가 항상 알고 있던 모든 것이었다. 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민호야, 나는 내게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어. 네 아버지에 대해서.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슬픔이 있었다. 네 아버지는 단순히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야. 그는 사라졌어. 민호는 혼란스러웠다. 사라졌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강준호가 설명을 이어받았다. 내 아버지 윤재와 내 아버지는 사업 파트너였어. 그들은 함께 말 농장을 운영했지. 처음에는 잘 되었어. 하지만 어느 날 돈이 사라졌어. 내 아버지는 네 아버지가 그것을 가져갔다고 생각했어. 미경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어. 재호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어. 그녀는 강준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고소했고 우리 삶은 무너졌어. 재호는 직장을 잃었고 우리는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어. 그는 진실을 증명하려고 필사적이었어. 강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때 그가 사라졌어. 그는 미경을 바라보았다. 내 아버지는 항상 네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고 말했어. 하지만 이제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해. 민호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그 하얀 말은요? 그의 질문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미경과 강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미경이 말했다. 농장에는 특별한 말이 한 마리 있었어. 백마라고 불렸지. 네 아버지가 특별히 아끼던 말이었어. 그 말은 특별했어.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 네 아버지는 그 말이 마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지. 그는 항상 백마는 진실을 본다고 말했어. 강준호가 덧붙였다. 그 농장이 내 아버지에게 넘어갔을 때 그 말은 사라졌어. 아무도 그것을 다시 보지 못했어.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경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민회에게 건넸다.
이것을 봐. 민호는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아버지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하얀 말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린 민호도 그 사진 속에 있었다. 그는 아마도 3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는 말의 목을 감싸고 있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기억나지 않아요. 민호는 속삭였다. 너는 너무 어렸어. 미경이 말했다. 하지만 너와 백만은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어. 네 아버지는 그 말이 너를 항상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어. 강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버스에서 그 말이 나타났을 때 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나는 그것이 메시지라고 생각해. 네 아버지로부터의 메시지. 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호야, 나는 항상 네 아버지가 우리를 떠났다고 말했어. 그가 우리를 버렸다고. 하지만 진실은 그는 돌아오려고 했어. 그날 밤 그가 사라지기 전에 그는 나에게 곧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말했어. 그는 진실을 증명할 증거를 찾았다고 했어. 하지만 그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어. 강준호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의 아버지가 윤재회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윤재호의 아들을 해쳤다. 마치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았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는 진지하게 물었다. 나는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요. 미경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당신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신가요? 강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3년 전에 없으셨어요. 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렇다면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 아버지의 옛 서류들을 찾는 것이에요. 그는 분명 무언가를 남겼을 거예요. 일기, 편지, 무엇이든지.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찾아볼게요. 약속합니다. 민호는 여전히 충격 속에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라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하얀 말, 백만은 그와 특별한 유대감이 있었다. 이것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그 말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는 물었다. 미경과 강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르겠어, 민호야. 미경이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지금 나타났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일 거야. 강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가봐야 해. 하지만 곧 돌아올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찾든 너희에게 알려줄게. 그는 미경을 바라보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 씨. 내 아버지가 당신의 남편에게 무슨 짓을 했든, 그리고 내가 민호에게 무슨 짓을 했든 내가 바로잡을게요. 그가 떠난 후 민호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정말 아빠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미경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모르겠어, 민호야. 오랜 시간이 지났어.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야. 그날 밤 민호는 자신의 방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그 익숙한 멜로디를 찾았다. 이제 그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았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노래였다. 그가 백맥에 불러주던 노래. 어떻게 그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는 너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라졌다. 하지만 음악은 그곳에 있었다. 그의 손가락에, 그의 마음에, 마치 잠자고 있다가 깨어난 것처럼. 창밖에서 그는 잠시 하얀 형체가 거리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그의 상상이었을 것이다. 다음 날 민호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불운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풀어야 할 미스터리를 가진 소년이었다. 음악 시간에 그는 박 선생님에게 자신이 작곡한 노래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것은 놀라워, 민호야. 네가 이것을 작곡했니? 민호는 주저했다. 네. 하지만 멜로디는 제 아버지에게서 온 것 같아요. 그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박 선생님은 진지하게 들었다. 음악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 네 아버지의 노래가 네 안에 살아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야.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학교 축제가 다가오고 있어. 네가 이 노래를 공연하면 어떨까? 민호는 놀랐다. 공연이요? 저요? 그래. 박 선생님이 미소 지었다. 너에게는 재능이 있어. 그리고 이 노래는 특별해. 사람들은 그것을 들어야 해. 민호는 주저했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는 아버지의 노래를 세상과 공유하고 싶었다. 아마도
그것이 그를 아버지에게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강준호는 그의 아버지의 옛 사무실을 뒤지고 있었다. 그것은 이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없어진 후 강준호는 그곳을 거의 방문하지 않았다.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다. 그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파일을 검토하고 은밀한 공간을 찾았다. 그의 아버지는 비밀을 간직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책상 아래에 숨겨진 서랍,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편지들이 있었다. 강준호는 일기장을 열었다. 그것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 윤재호가 사라진 시기 바로 전이었다. 그는 읽기 시작했다. 윤재호가 돌아왔다. 그는 은행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내가 자금을 유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나는 그를 막아야 한다. 강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아버지가 돈을 훔쳤다는 것인가? 윤재호가 아니라 그는 계속 읽었다. 나는 윤재호를 만나기로 했다. 말농장에서. 우리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의 가족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 끝났다. 윤재호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백마도 사라졌다. 그 저주받은 동물, 항상 나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강준호의 손이 떨렸다. 그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을까? 그는 정말로 윤재호를 해친 것일까? 그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편지들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은 사업 관련 서신이었다. 그러나 하나가 그의 눈에 띄었다. 그것은 봉인되지 않은 편지였고 윤미경에게 쓰여진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보내지지 않았다. 그는 편지를 열었다. 윤미경 씨께 당신의 남편이 사라진 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경찰이 그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당신이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는 기꺼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특히 민호를 위해서. 그 아이는 특별합니다. 백마가 그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농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민호는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저는 농장을 팔아야 합니다. 너무 많은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강희수. 강준호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의 아버지는 윤미경과 아이들을 도우려 했지만 결코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농장을 팔고 그들을 잊었다. 하지만 왜? 그리고 무엇이 윤재회에게 일어났을까? 강준호는 그의 아버지가 그를 해쳤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계속 찾아보기로 결정했다. 그는 말농장의 위치를 알아냈다. 그것은 이제 버려진 상태였다. 어쩌면 그곳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미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 씨, 저는 제 아버지의 일기와 편지를 찾았습니다. 그것들은 불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농장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당신과 민호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미경은 잠시 침묵했다. 우리도 가겠습니다. 민호에게 그의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했다. 민호는 학교에서 돌아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흥분했다. 그는 마침내 그의 아버지가 일했던 곳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백매에 대한 더 많은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날 밤 민호는 다시 그 노래를 연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그는 이제 알았다. 그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메시지였다. 그의 아버지로부터의 메시지.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해독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준호는 그의 고급차로 미경과 민호를 데리러 왔다. 그들은 서울을 벗어나 시골로 향했다. 2시간의 여행 끝에 그들은 버려진 농장 앞에 도착했다. 녹슨 철문과 무너진 담장이 한때 번창했던 말농장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여기입니다. 강준호가 말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남편이 함께 일했던 곳입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문을 밀었다. 쉽게 열렸다. 농장 내부는 황폐했다. 마구간은 무너지고 들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옛 영광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민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그가 전에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그는 직감적으로 큰 마구간을 향해 걸어갔다. 저기에요. 그는 말했다. 백마가 있던 곳이에요. 미경과 강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따라갔다. 어떻게 알아? 미경이 물었다.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알아요. 마구간은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내부는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다.
하지만 민호의 눈은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바닥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달랐다. 그는 그곳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폈다. 여기 뭔가 있어요. 그는 헐거운 널빤지를 들어올렸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다. 강준호와 미경은 그에게 다가갔다. 민호는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노트북과 USB 드라이브가 있었다. 그리고 노트북 위에는 메모가 있었다. 이것이 진실이다. 강희수가 돈을 훔쳤다는 증거, 그리고 백마의 비밀. 세 사람은 충격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빠의 필체예요. 미경이 말했다, 손이 떨리며. 강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축제 당일, 민호는 무대 뒤에서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가족 모두가 앞줄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 그리고 놀랍게도 강준호까지. 일주일 사이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의 아버지는 의학적 치료를 받았고 그의 다리는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다. 강준호는 그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윤재호의 명예를 회복시켰고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제공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려는 진정한 욕망으로 그는 윤 가족에게 진심 어린 지지를 보여주었다. 박 선생님이 민호에게 다가왔다. 준비됐니, 민호야? 그녀는 그의 어깨를 격려하듯 짚었다. 공연 순서가 곧 네 차례야. 민호는 심호흡을 했다. 네, 준비됐어요. 그는 기타를 들고 마지막으로 튜닝을 확인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열심히 연습했다. 그의 노래, 백마의 노래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의 이야기였고 마침내 정의가 승리한 이야기였다. 다음은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민호 학생의 공연입니다.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민호는 최근 뉴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백마의 소년으로 알려진 그는 오늘 그의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드립니다. 백마의 노래를 들어보세요. 박수 소리가 들렸고 민호는 무대로 나갔다. 조명이 그를 비추자 그는 잠시 눈이 부셨다. 하지만 곧 그는 앞줄에 앉아있는 그의 가족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호는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저는 오늘 특별한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제 아버지가 시작하고 제가 완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 희망, 그리고 정의에 관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물론 하얀 말에 관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는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부드럽고 감미로운 멜로디. 그리고 그는 노래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했지만 점점 강해졌다. 하얀 말은 달린다. 자유를 향해 진실을 찾아 약속을 지키며 잃어버린 시간 잊혀진 얼굴들. 하지만 사랑은 항상 길을 찾는다. 하얀 말은 알고 있다. 마음의 비밀을, 우리의 눈물과 웃음, 우리의 희망과 두려움. 그는 우리를 집으로 데려온다. 우리가 속한 곳으로. 왜냐하면 사랑은 항상 길을 찾기 때문에. 첫 번째 후렴구가 끝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무대 조명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관객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민호는 계속 연주했다. 그리고 그때 무대 뒤쪽에서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얀 안개가 무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관객들은 숨을 멈췄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하얀 형체가 나타났다. 백마. 그는 무대 위로 우아하게 걸어 나왔다. 그의 하얀 털은 조명 아래에서 빛났다. 민호는 놀랐지만 계속 연주했다. 말은 그의 옆에 와서 서서 그의 연주에 맞춰 머리를 끄덕였다. 관객들은 경외감에 찬 침묵 속에 지켜보았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민호는 두 번째 후렴구로 들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다. 어둠 속에서 그는 빛을 가져온다. 절망 속에서 그는 희망을 가져온다. 진실은 결코 숨겨질 수 없다. 사랑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얀 말은 지킨다. 그의 약속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 그는 우리를 지킨다. 그의 충성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가디언, 우리의 안내자, 그리고 그의 영혼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된다. 노래가 끝나자 무대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때 백마는 민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마치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뒤돌아 무대 뒤쪽으로 걸어갔다.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순간적으로 관객들은 여전히 충격 속에 있었다. 그리고 그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한 사람, 그리고 두 사람, 그리고 곧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방금 마법과 같은 순간을 목격한 것이다. 민호는 무대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앞줄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족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민호는 그것을 느꼈다. 완벽한 이해, 완벽한 사랑. 무대에서 내려온 후 민호는 가족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그를 끌어안았다. 모두 한꺼번에.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들. 재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네, 노래는 아름다웠어. 그리고 백마, 그는 정말로 특별한 존재야. 미경은 눈물을 닦았다. 그건 기적이었어. 모든 사람들이 보았어. 이제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의심하지 않을 거야. 강준호는 경외감에 찬 표정이었다. 나는 항상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는 고백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 민호는 미소 지었다. 백마는 언제나 거기 있었어요.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보호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완전한 가족으로. 재호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의 정신은 강했다. 그는 그의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말할 수 없구나. 그는 말했다. 매일 나는 너희를 생각했어. 특히 민호, 네가 백마와 가졌던 특별한 유대감을 기억했지. 네가 아주 어렸을 때도 그 말은 항상 네 곁에 있었어. 마치 그가 네 가디언 같았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저를 버스에서 구했을 때 저는 그를 알아봤어요. 기억할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은 알았어요. 그는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식사 후 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TV 뉴스에는 민호의 공연과 백마의 출연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서울 전역에서 목격된 하얀 말, 앵커가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로운 동물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정의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보호의 영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윤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믿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강준호는 뉴스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행동으로 인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또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에 감사했다. 저는 윤재호 씨의 회사를 재건하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그는 갑자기 말했다. 마을농장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재호는 놀랐다. 마을농장? 그는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내 꿈이었어. 그리고 지금은 아빠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민호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말들을 돌볼 수 있어요. 특히 백마 같은 특별한 말들을. 재호는 미소 지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꿈이구나. 하지만 나는 아직 약해. 그리고 그 농장은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강준호가 말했다. 제 아버지가 가져간 것을 돌려드리는 것은 제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치유. 재호와 미경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생각해 볼게. 재호가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그저 내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 그날 밤 늦게 민호는 그의 방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그는 하얀 형체가 거리를 따라 우아하게 걷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백마. 민호는 미소 지었다. 말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그럴 것이다. 몇 개월이 지났다. 윤 가족의 삶은 놀라운 방향으로 변화했다. 재호의 건강은 크게 개선되었다. 그는 이제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걸을 수 있었다. 강준호의 도움으로 그들은 새로운 마을 농장을 시작했다. 그것은 옛 농장과 같은 위치는 아니었지만 더 좋은 곳이었다. 서울 외곽의 아름다운 언덕에 위치한 그것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다. 민호는 학교에서 계속 뛰어났다. 특히 음악에서. 그의 백마의 노래는 인기 차트에 올랐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더 많은 노래를 작곡했고 그들은 앨범을 발매할 계획이었다. 그리고 백매관에서는 그는 계속해서 서울 전역에서 목격되었다.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근처에서, 항상 정의가 필요한 곳에서.
그는 도시의 상징이 되었다. 희망과 정의의 상징. 새 농장의 개장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미디어, 지역 주민들, 그리고 물론 윤 가족과 강준호. 재호는 리본을 자르기 위해 앞으로 나왔다. 이 농장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는 말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심는 장소,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백마의 집입니다. 그가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때를 위한 장소. 그는 리본을 잘랐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 언덕 꼭대기에 하얀 말이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의 하얀 털은 햇빛 아래에서 빛났다. 그는 머리를 들어 올려 울었고 그 소리는 계곡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달렸다. 언덕 너머로 사라졌다. 민호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알았다. 백마는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더라도 그는 항상 지켜볼 것이고 항상 보호할 것이다. 그것이 그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백마는 항상 그의 약속을 지켰다. 그날 밤 민호는 그의 기타를 가지고 농장의 작은 언덕에 앉았다. 그는 백마의 노래를 연주했다. 달빛 아래에서. 그리고 멀리서 그는 그것을 들었다. 말에 대답하는 울음소리. 그는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정의는 승리했다. 진실은 밝혀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가족은 다시 함께 있었다. 모든 것이 백마 덕분이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충성심의 상징, 정의와 희망의 상징. 민호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버스에서 밀려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하얀 말의 소년도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저 민호였다.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이야기를 가진. 그리고 그것은 충분했다. 그는 언덕에서 내려와 집으로 향했다. 그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멀리서 백마는 그를 지켜보았다. 그의 파란 눈은 지혜와 사랑으로 빛났다. 그의 임무는 완수되었다. 정의는 승리했다. 그리고 그는 자유로웠다. 다음 임무를 위해, 다음 필요한 사람을 위해. 그는 머리를 들어올려 마지막으로 한 번 울었다. 작별 인사로.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달렸다. 밤으로 그의 다음 모험을 향해.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리고 민호도 알았다. 그들은 항상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마음과 영혼으로. 백마는 항상 돌아올 것이다. 필요할 때. 그것이 그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백마는 항상 그의 약속을 지켰다. FEM Day,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민호와 백마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저희는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모은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링크를 클릭하여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인간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때 나타나는